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한국 음식에 열광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김치, 나물, 채소 가득한 우리 밥상이 K푸드라는 이름으로 미국, 유럽까지 수출되고 있어요. 기름진 고기보다 채소 많이 먹는 게 건강에 최고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 이 건강한 채소 식단이 특히 60대 넘어서는 오히려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믿기 힘드시죠? 더 무서운 건요, 아프지도 않고 병원 가서 검사해도 괜찮습니다 소리 듣는데 사실 우리 몸은 벌써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눈 떴는데 다리가 묵직해서 바로 벌떡 못 일어나고 침대에 한참 앉아 있었던 적? 전날 별로 안 움직였는데도 저녁에 발목이 좀 붓는 것 같은 날. 채소국이랑 나물 반찬 먹고 나면 속은 편한데 밤에 화장실 두세 번씩 가느라 잠 설치는 일. 새벽에 변기 보면서 오늘따라 소변이 좀 탁하네 했던 적. 대부분 나이 먹으니까 그렇지 뭐. 어제 물 좀 덜 마셔서 그런가 하고 넘어가시잖아요. 근데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자꾸 반복된다면요. 그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초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평생 가장 건강하다고 믿고 먹어온 바로 그 채소들이요. 나이 들어 약해진 신장한테는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전 세계가 건강식이라고 칭찬하는 한국 채소 밥상이 왜 정작 우리 부모님 세대 신장은 조용히 지치고 망가지도록 만들고 있을까요? 젊을 때는 약이었던 그 음식이 60대 넘어서는 왜 독처럼 작용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채소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같은 채소라도 나이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식사 습관 몇 가지만 살짝 바꿔도 신장이 얼마나 편해질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들으시면요.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 안 사도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뭘 바꿔야 할지 딱 알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백스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 컨설턴트 김도윤입니다. 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수십 년 동안 60대에서 80대까지의 어르신들이 어떤 생활 습관에서 무너지고 어떤 작은 조정에서 다시 회복되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신장을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신장이 덜 일하도록 만드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의 변화는 약을 늘려서가 아니라 몸에 부담을 주던 습관을 줄였을 때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건강하다고 믿어온 채소 중심 식사가 60대 이후에는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조건이 겹치며 만들어집니다. 첫째, 나이가 들며 신장의 여과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과 전해질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여유가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같은 양의 찌꺼기도 훨씬 오래 붙잡고 처리해야 합니다. 겉으로 증상이 없어도 속도는 이미 느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한국형 건강 식습관은 채소를 한 번에 많이 먹는 구조입니다. 나물 반찬, 국, 찌개까지 하루 식사에 여러 번 채소가 겹칩니다. 이 자체는 젊을 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장이 약해진 이후에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가 됩니다. 셋째, 일부 채소의 많은 성분들이 노년 신장에는 특히 부담이 됩니다. 옥살레이트, 칼륨, 질산염 같은 성분은 물에 잘 녹고 흡수가 빠르지만 배출은 신장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이 성분들이 매일 반복해서 들어오면 신장은 미세한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넷째, 채소를 먹는 시간대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속이 편하다는 이유로 저녁에 채소국이나 나물을 많이 드십니다. 하지만 신장은 하루 중 저녁과 밤으로 갈수록 일하는 힘이 가장 떨어지는 기관입니다. 이 시간에 부담이 되는 음식이 들어오면 밤새 쉬지 못하고 일하게 됩니다. 다섯째, 약물과 생활 조건이 겹칩니다.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같은 약물은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여기에 운동 부족, 수면의 질 저하까지 겹치면 신장은 회복할 시간 자체를 잃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문제는 통증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라고 말하면서도 아침에 몸이 무겁고 밤에 자주 깨고 소변의 상태가 달라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채소가 나쁘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같은 채소라도 어떤 것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 신장의 부담은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한국 식탁에서 가장 흔하지만 노년 신장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 5가지 채소가 어떤 이유로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신장은 수분, 전해질, 혈액의 균형을 조절하는 중심 조절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조금만 지치기 시작해도 그 영향은 몸 곳곳으로 퍼집니다. 먼저 가장 많이 느끼는 연결은 신장과 수분 균형의 관계입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필요 없는 수분을 제때 걸러내고 몸에 필요한 만큼만 남겨둡니다. 하지만 신장이 피곤해지면 이 조절이 매끄럽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아침 얼굴 붓기, 발목이 붓는 느낌, 다리가 묵직한 감각입니다. 물이 빠져야 할 시간에 몸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장과 수면의 연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장은 하루 중 저녁과 밤으로 갈수록 일하는 힘이 떨어지는데 그 시간에 처리하지 못한 수분과 노폐물을 새벽에 몰아서 배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밤에 2~3번씩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잠이 끊기면 몸은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수면이 깨지면 뇌와 피로 회복에도 영향을 줍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면 뇌는 낮 동안 쌓인 피로를 정리하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함 대신 멍한 느낌이 남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장과 혈관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신장은 혈액 속 염분과 전해질을 조절해 혈관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흔들리면 혈압이 들쑥날쑥해지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운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 속 칼륨과 염분이 신장에서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심장과 혈관이 대신 부담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관절과 다리의 불편함 역시 신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관절 주변 조직에 미세한 부종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걷거나 서 있을 때 다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몸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침 부기, 야간요, 수면 부족, 피로감, 다리 무거움은 각각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신장을 중심으로 연결된 하나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갑자기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불평하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은 항상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식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연결 구조 속에서 실제 어르신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특정 채소가 이 흐름을 더 악화시켰는지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2세 이정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특별한 지병이 없었고 정기검진에서도 나이에 비해 괜찮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밤에 2~3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이 끊기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고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기보다 잠시 앉아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속이 더부룩한 것도 싫고 몸에 좋다는 말을 믿고 저녁마다 채소국과 나물 반찬을 챙겨 드셨습니다. 특히 국물까지 꼭 드셨는데 그게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식습관을 하나씩 살펴보니 하루 3끼 중 2끼 이상에서 채소가 겹쳐 들어오고 있었고 대부분이 저녁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약을 늘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채소를 완전히 끊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채소를 데쳐 천물을 버리고 국물은 남기고 채소 섭취를 점심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야간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평균 3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앉아 있어야 했던 시간이 30분에서 5분 이내로 줄었습니다. 어르신은 몸이 가볍다기보다는 몸이 나를 덜 붙잡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다음은 75세 박순자 어르신 사례입니다. 이분은 오후만 되면 종아리와 발목이 뻐근해지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고 본인은 순환이 안 되는 체질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식단을 확인해 보니 건강하다고 믿고 시래기나 묵은지 같은 채소를 거의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때 속이 편하다는 이유로 채소 위주의 식사를 오래 유지해 오셨습니다. 이분 역시 채소의 종류를 모두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섭취 빈도를 줄이고 조리 전에 충분히 데치고 국물 섭취를 줄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채소 양을 크게 줄이고 낮에 집중해서 드시도록 조정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발목이 조이는 느낌이 줄었고 오후가 되어도 다리가 이전처럼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는 오후 외출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신장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신장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줄였다는 점입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시간을 조금 돌려준 것뿐인데 생활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앞서 보신 변화는 특정 채소가 몸을 치료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을 더 먹었느냐가 아니라 신장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얼마나 줄였느냐에 있습니다. 신장은 매우 예민한 기관입니다. 한번 지치기 시작하면 회복이 더딘 부담이 줄어들면 비교적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작은 식습관 조정만으로도 몸이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신장의 여과 부담 감소입니다. 옥살레이트, 칼륨, 질산염처럼 물에 잘 녹고 흡수가 빠른 성분들은 대부분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채소를 데쳐 천물을 버리면 이 성분들의 상당 부분이 물로 빠져나가 신장이 처리해야 할 양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는 필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필터로 들어오는 찌꺼기를 줄이는 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체내 수분 균형의 회복입니다. 신장이 피곤해지면 몸은 수분을 쉽게 붙잡아 두려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아침 부기, 발목의 답답함, 다리 무거움입니다. 채소 섭취량과 시간을 조절하면 신장이 수분을 제때 정리할 여유를 얻고 몸은 더 이상 물을 붙잡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야간요와 수면 질 개선입니다. 저녁 시간에 부담이 되는 채소와 국물이 줄어들면 신장은 밤새 무리해서 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결과 새벽에 소변을 보러 깨는 횟수가 줄고 잠이 깊어지며 아침 피로감도 함께 감소합니다. 네 번째는 혈관과 전해질 균형의 안정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 염분과 전해질 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해 혈관 부담을 줄입니다. 이 기능이 회복되면 어지럼증이나 가슴 답답함 같은 애매한 불편감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신 피로와 회복력의 개선입니다. 신장이 쉬게 되면 몸은 불필요한 보상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 결과 오후만 되면 기력이 빠지는 느낌, 움직이기 전 망설이게 되는 무거움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새로운 음식을 추가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좋다고 믿고 반복해온 습관을 나이에 맞게 조정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새로운 음식을 사거나 식단을 완전히 바꾸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드시고 있는 식사를 신장이 덜 힘들게 처리하도록 방식을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채소는 반드시 한번 데치는 것입니다. 시금치, 시래기, 고사리처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채소는 끓는 물에 짧게라도 데친 뒤 찬물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이 과정만으로도 옥살레이트와 칼륨 같은 성분이 물로 상당 부분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는 국물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물에 영양이 다 들어있다고 믿지만 신장이 약해진 이후에는 그 국물이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건더기는 드셔도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는 것만으로도 다리 무거움과 부기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채소를 먹는 시간대를 옮기는 것입니다. 채소 섭취는 가능한 점심이나 이른 오후에 집중하고 저녁에는 양을 크게 줄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신장이 잠들기 전까지 여유 있게 정리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섭취 빈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채소를 매일 반복해서 먹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주 3에서 4회 정도로 줄이고 먹지 않는 날에는 부드럽고 자극 없는 채소로 대신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양념을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짠맛과 자극적인 양념은 신장의 부담을 더 키웁니다. 소금과 간장은 절반으로 줄이고 기름은 최소한만 사용하십시오.
이 5가지 중 모두를 한 번에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국물만 남기는 것 또는 채소를 점심으로 옮기는 것, 이 중 하나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신장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힘든 일을 시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작은 조정이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다른 반응으로 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럼 채소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건 오늘 이야기의 의도와는 다릅니다. 채소가 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채소를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고 있느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와 같은 방식의 식사가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불편해지면 더 건강한 음식을 찾으려 합니다. 채소를 더 늘리고 국물을 더 챙기고 자극을 줄이려는 선택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신장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 반복될 때 오히려 부담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생기는 오해는 조금만 먹어도 안 되는 체질이 됐다는 생각입니다.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문제는 한 번의 섭취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가끔 먹는 것은 괜찮지만 신장이 힘들어하는 음식을 매일 같은 방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신장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심장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 이뇨제, 진통제 등을 장기간 복용 중인 분들은 이런 식습관 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몸의 변화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야간에 깨는 횟수가 먼저 줄고 어떤 분은 아침 부기부터 가라앉습니다. 변화가 느리다고 해서 방법이 틀렸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방향 전환은 이것입니다. 신장을 억지로 회복시키려 하지 말고 신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노년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안전한 건강관리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갑자기 망가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좋다고 믿고 반복해온 식습관 속에서 조용히 지쳐갑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고 밤에 자주 깨고 소변의 색과 냄새가 달라지는 변화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아주 이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어르신들 역시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을 늘리지도 않았고 비싼 건강식품을 추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신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방식의 식사를 조금 덜어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야간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를 버티는 힘이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는 신장을 억지로 고친 결과가 아니라 신장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얻은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실천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국물을 조금 남기는 것, 채소를 점심으로 옮기는 것, 이 중 하나만으로도 신장은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만약 오늘부터 이 작은 조정을 이어간다면 석 달 뒤의 아침은 지금과 전혀 다른 느낌일 수 있습니다. 몸이 덜 무겁고 잠이 조금 더 깊어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나 가족분들의 식탁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노년기의 몸을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백세웰빙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자신의 몸을 조금 더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